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는 늘 함께 가는 마음의 자산이다. 믿음이 가는 곳에는 긍정적인 자세도 함께 가며 긍정적인 자세가 가는 곳에는 믿음도 함께 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믿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성공 철학의 모든 원칙은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세상을 떠난 지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의 성공 철학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폴레온 힐이 평생 동안 연구해서 밝혀낸 성공 비결 50가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주디스 윌리엄슨의 골든 룰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분석한 절대 불변의 행동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나폴레온 힐이 저술과 강연 활동을 통해서 만난 만여 명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하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하지만 자신을 믿고 행동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 법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골든 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루 5분 정신건강. 당신의 긍정적인 자세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 1점을 최하로, 5점을 최고로 했을 때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매일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점수를 확인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되새기기 위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하면서 위생을 청결해야지만 정작 정신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나폴레온 힐의 자신감 공식을 모두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매일 암송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연습하는 사람도 있다. 아침은 동기부여를 위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는데 좋은 시간이다. 긍정적인 자세로 시작하는 아침은 하루 종일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 반면에 괴롭고 걱정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며 시작하는 아침은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게 한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성과가 결정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부정적으로 채색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채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성공을 이루어내는데 긍정적인 자세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긍정적인 자세는 성격을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만들며 더 나아가 무한지성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성공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절대자로 하여금 적시의 성공으로 인도하도록 해준다. 물론 절대자는 당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때만 돕는다. 그 점을 기억하라.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감성적인 생각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던 때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적절한 행동이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해 주었는지 떠올려 보라.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칙을 알게 되면 원하는 목적을 훨씬 더 쉽게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다. 긍정적인 자세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성공 법칙일 뿐이다. 당신이 이 법칙을 따른다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얻을 것이다. 선택 능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선택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셋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넷째, 긍정적인 자세는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삶의 자세다. 다섯째, 의식은 한 번에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만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들이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위의 5가지를 매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하품이 나오는 지루한 일상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을 것이다. 마치 땅에서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듯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비처럼 날개가 돋아나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을 때 공기 역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날아오르기에 더 좋지 않을까? 나폴레온 일 재단 이사 겸 사무총장인 돈 햄그린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와도 성공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선택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인 선택 능력을 사용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성공한다. 그 이유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은 존재하고 좋은 일 속에서도 나쁜 일은 존재한다. 그럴 때 좋은 일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스스로 훈련시킨다면 좋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 나쁜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인간의 생각도 철새나 물고기처럼 움직인다. 철새나 물고기는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패턴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의 패턴을 선택하라. 삶의 패턴, 그리고 선택.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장 훌륭한 자산은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 그 자산은 당신이 원하는 상황이나 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누군가가 배신한다고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자산은 위대한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 자산은 누구에게도 도전받을 수 없는 권리로서 절대자가 인간에게만 선물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완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그 위대한 자산은 당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여한 특권이다. 그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당신은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산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 마음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 중에는 재정적 안정, 건강, 마음의 평화,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의 애정,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이 있다. 반면에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을 때 받아들여야 하는 불이익으로는 가난, 질병, 두려움, 걱정, 멀어지는 친구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등이 있다. 마음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택을 할 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몸의 근육이나 몸속의 장기처럼 마음을 주관하는 뇌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마음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절한 믿음을 통해 지혜의 원천과 대화를 나누며 직관력을 기르는 것이다. 행동하기 전에 간절한 믿음으로 갈구하면 마음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한지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온다. 공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찰스 피 스테인매츠는 믿음의 힘이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의 법칙처럼 과학적으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자신감 키우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창조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 문장에 담긴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음 지침을 읽고 하나씩 실천해보자.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명확한 목표에 따르는 혜택이 무엇인지 글로 써보고 매일 마음속으로 암송하면서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짐하라. 목표가 물질을 얻는 것이라면 이미 소유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려보라. 가능한 한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라. 그들이 당신을 격려하고 믿음을 줄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적어도 한 가지씩 행동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성공한 사람 한 명을 선택해서 당신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아라. 그 사람의 성공을 뛰어넘겠다고 다짐하라. 시련에 직면하거나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라. 시련과 역경 앞에서 도망치는 습관을 버려라.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을 목표 달성의 영감을 얻는 순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라. 사랑과 증오는 공존할 수 없다. 증오는 사랑이 멀어지게 하는 반면 사랑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증오를 떨쳐낸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위의 지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누구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좌우명을 끈기로 삼아보는 건 어떤가? 자신감이 부족한 나머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창조자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창조자는 당신에게 스스로 운명을 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긍정의 힘. 정신 자세는 말보다 강하다. 긍정적인 자세는 성공 비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마법과도 같은 믿음의 힘을 선사한다. 발명가 에디슨은 10,000번이나 실패했지만 완벽한 백열 전구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결국에는 성공했다. 발명가 마르코니는 숱한 실패를 겪었지만 에테르가 와이어 없이도 소리의 진동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콜럼버스는 선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간다면 신대륙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성악가 슈마나잉크는 선생님으로부터 재봉틀 앞으로 돌아가 재봉사로 만족하고 살라는 충고를 들었지만 성악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헬렌 켈러는 목소리, 청각, 시각을 모두 잃었지만 말을 배울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전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헨리 포드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값싼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결국 그가 만든 자동차는 전 세계를 뒤덮게 되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다른 성공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 철학을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결국 그의 믿음은 내게 전해졌고 PMA 성공 과학 잡지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위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국가의 정보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산물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명을 선도하고 산업을 창조하고 창조자가 선사한 풍요로운 선물들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소망과 믿음의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힘을 사용할 때는 6가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른다.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6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소망하면서 인생을 보낸다. 소망하는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은 약 70% 정도다.
2. 70% 이하의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발전시킨다. 약 10%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 3. 10% 이하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희망으로 발전시킨다. 약 8%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 4. 8% 이하의 사람들은 희망을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에 도달한다. 약 6%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안다. 5. 6% 이하의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믿음과 신념, 그리고 신뢰로 발전시킨다. 약 4%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다. 6. 4% 이하의 사람들만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 2% 정도다. 사회 각 방면에 뛰어난 리더들은 마지막 6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이 된다.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힘을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힘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 실패에 대처하는 정신자세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강에서 성공의 흐름을 탈 것인지 아니면 불행의 흐름을 타고 실패에 쓸려 내려갈 것인지를 결정짓는다.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요소는 너무 작아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치곤 한다. 그 요소는 바로 일시적인 실패에 대처하는 정신자세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일시적인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고 굳건하게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희망을 잃고 쉽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만다. 신이 주신 법칙을 어기거나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늘 성공시킨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겪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실패를 더 멀리 나아갈 디딤돌로 삼아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룬다. 긍정적인 자세는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성공 법칙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쾌한 성품을 만드는 비결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법칙에도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인 자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도 같다. 긍정적인 자세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자석이 쇳가루를 잡아당기듯 성공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실패를 성공의 자산으로 바꾼다. 이 법칙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법칙은 믿음이라는 힘에 의지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자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낸 법칙이다.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는 늘 함께 가는 마음의 자산이다. 믿음이 가는 곳에는 긍정적인 자세도 함께 가며 긍정적인 자세가 가는 곳에는 믿음도 함께 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자기암시의 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은 세포에게서 탄생한다. 이 회전하는 에너지는 현미경으로 살펴보기도 어려울 만큼 작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도토리와 한 줌의 흙을 생각해보자. 도토리 안에 있는 세포액은 흙, 공기, 물, 햇빛의 도움을 받아 결국 떡갈나무로 성장한다. 또한 옥수수와 밀 씨앗을 생각해보자. 씨앗을 땅에 심고 나면 그곳은 옥수수 떼와 밀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화학적 성분들을 끌어당기는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그리고 그 작물은 자라서 성장 법칙과 소득 법칙에 따라 스스로 씨앗을 생산한다. 이러한 비유들은 자기암시를 통한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무의식의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의식은 감정 자극을 통해 이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 다음으로 믿음이라는 햇빛을 받아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한 지성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끌어당긴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희망은 실체화되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력의 법칙은 씨앗에 들어있는 생명력에서 오는 성장 법칙을 따른다. 모든 씨앗은 훌륭한 식물로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작물로 잘 자라나려면 비옥한 땅에 심어져 영양분과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망도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믿음이라는 영양분과 무한 지성으로부터 오는 햇빛이 필요하다. 인간의 무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아서 우리는 그곳에 명확한 목표라는 씨앗을 심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한 목표라는 씨앗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라도록 한다. 이는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실천과 무의식으로의 반복된 명령을 통해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무한 지성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끌어당겨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자, 우리 앞에 이 모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이다.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과정을 적용해보자. 생각의 씨앗. 집중의 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는 미래로 향하는 문턱을 넘어서 계속 걸어가야만 그 가능성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뭔가를 기대하고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려는 노력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이 일은 무슨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노력, 자기수양, 냉정한 판단, 주의력 조절, 그리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계속 노력하면 창조적인 비전을 키우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생각과 결과가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연속선상의 한쪽 끝에는 생각의 씨앗들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그 씨앗이 자라서 실체화된 결과들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을 잡아끄는 영감은 무엇인가? 당신으로 하여금 창조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도전이자 당신의 미래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그 생각의 씨앗을 행동으로 즉시 옮기자. 생각의 씨앗은 우주가 당신에게 선사하는 귀중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열어서 세상에 보여주지 않겠는가? 당신의 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온 세상이 당신의 꿈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주의력 조절과 생각의 힘. 우리는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또한 목표에 집중하면 무의식은 목표를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 과정이 주의력 조절이다. 주의력 조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음의 모든 장치와 힘을 조절하는 힘을 말하며 엄격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주의력을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의력은 흥미 위주의 나태하고 의미 없는 것들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주의력 조절이야말로 생각의 힘을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하는 비결이다. 주의력 조절의 힘을 기르는 데는 다음 6가지 요소가 도움이 된다. 1. 명확한 목표. 명확한 목표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다. 2. 상상력. 목표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서 기억하라. 3. 바라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타는 갈망으로 만들어라. 4.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목적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보라. 5. 의지의 힘. 의지의 힘은 자신의 믿음을 받쳐준다.
6. 무의식. 무의식은 앞에 5가지 요소들에 의해 전달된 그림을 얻는다. 그리고 목적의 본질에 따라 여러 가지 실용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상적인 결론으로 이끈다. 효과적인 집중, 즉 주의력 조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주의력을 조절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이룰 수 있다. 주의력 조절이야말로 자기 수행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원칙은 주의력 조절 원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다루었던 골든룰의 원칙들을 익혔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의 힘을 본격적으로 이용하여 실패하지 않겠다는 강한 믿음과 함께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다. 원하는 목표의 본질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자는 모든 사람에게 생각을 조절하고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선사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과 상식에 기초하여 목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주의력 조절은 마음의 힘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비결 중의 하나다. 주의력 조절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무한지성과 연결되어 있고 무한지성을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주의력 조절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주의력 조절은 마음의 힘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 조절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에 적용하면 모든 힘의 원천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의식의 씨앗.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생각으로부터 이성적인 결론을 끌어낸다. 만약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부조화를 수확한다면 그건 우리가 무의식의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생각들이 많아져서 비슷한 종류의 결실들을 맺는다. 잘 정돈된 정원을 가꾼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잡초와 함께 정원을 가꿔야 한다. 이웃의 비어있는 공터를 한번 보라. 매년 봄 그 공터에 엄청난 양의 잡초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잡초의 씨앗은 어디선가 날아와 사람들이 잘 돌보지 않은 이 공터에 자리를 잡고 햇빛과 습기를 통해 양분을 얻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 그 잡초를 뽑아내고 더 나은 작물을 심으려 하지 않는다. 목표 없이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잡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의식에도 일어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잡초 씨앗들은 어디선가 날아와 우리 의식에 떨어진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골라내고 좋지 않은 씨앗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씨앗은 좋지 않은 씨앗들에게 먹혀버릴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잡초가 마음의 정원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가치 있는 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 우리의 의식은 나태하지 않아서 항상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의식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쓸 것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들여 잡초를 키우는 데 쓸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만 자신이 무언가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로 마음먹었을지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이는 그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더 많은 시험을 견딜수록 자신의 믿음은 강해진다. 일시적인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 실패를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보편적 습관의 힘.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서 행동 습관과 생각을 형성하거나 깨버릴 수 있는 선택의 힘을 가진 유일한 생물이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특권을 주면서 인간을 보편적 습관의 법칙 아래 두었다.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룰 수 있다. 보편적 습관의 힘은 우리가 특정 생각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는 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실체화시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가난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습관의 법칙은 이 생각을 실체화시켜
그 사람에게 불행과 가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반면에 행복과 만족, 정신적 평화와 물질적 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보편적 습관의 법칙은 그 생각을 실체화시켜서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패턴을 형성하고 보편적 습관의 법칙은 인간이 만든 패턴에 따라 틀을 잡는 것이다. 자연의 위대한 질서는 결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보편적 습관의 힘 역시 중력, 전기, 자력, 만유인력과 같은 자연의 다른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보편적 습관의 힘은 자연의 가장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자연의 법칙들은 이 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자연의 법칙들은 보편적 습관의 힘과 조화를 이루어 무한 지성의 능력을 드러낸다. 우주의 질서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우주의 계획 아래 조절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편적 습관의 힘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현실로 실체화시키는 것일까? 이 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의식의 상태를 갖출 때까지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의식은 무한 지성이 선사하는 것들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무한 지성은 인간이 마음에 품은 바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선사해 준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자연의 수단들에 의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보편적 습관의 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돈과 같은 물질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힘은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건 기적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다. 이 힘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서 완성시키도록 돕는 힘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긍정적인 자세는 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서 지우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습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만간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채 삶을 살아간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닥친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실체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가난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결국 가난하게 된다. 하지만 풍요로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다. 이 조화로운 인력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생각은 그에 걸맞은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긍정적인 자세는 불쾌한 상황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상황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는 습관이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검토하여 통제할 수 없는 문제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의 차이점을 찾는 습관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자기암시와 주의력 조절.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 상황과 우리를 중재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암시다. 자기암시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서 모든 생각을 기록하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생각을 우리 성품의 일부로 만든다. 또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을 기록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언가 의미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의 반응을 기록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물질적인 환경들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을 기록한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인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은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난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영향은 자기암시를 통해 무의식으로 들어간다. 만약 가난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마음은 가난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에는 의식적으로 가난해진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의 삶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가난 대신 풍요로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자. 자기암시의 원칙은 반복하는 생각이 의식에 고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즉 자주 반복하는 생각이 주의력 조절을 통해 의식에 고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풍요로움과 경제적 안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습관은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풍요로워지도록 만든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명확한 목표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의 생각 습관을 통해 명확한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자. 그렇게 한다면 그 목표에 따라 행동하도록 무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반복해서 말하고 생각할 때 무의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생각을 실천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것으로 실체화된다. 무의식 통제하기.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의식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것은 불타는 갈망이 되어 무의식으로 넘어간다. 일단 무의식으로 넘어가면 무의식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갈망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우리가 정신 자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 자세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말은 정신 자세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신 자세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의식은 추리와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다. 어떤 사실을 심사숙고하고 저울질하는 것도 바로 의식이다. 의식에서는 정보를 분석하고 무의식으로 가는 길을 제공한다. 의식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마음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는 새로 녹음된 디스크에 비유될 수 있다. 아기는 오감,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은 개봉하지 않은 영화에 비유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감을 통해 심상들을 지각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마음 중에서도 개발되지 않은 자연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무의식은 생각하지도 추리하지도 심사숙고하지도 않는다. 무의식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행동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를 이해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무의식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훈련시킴으로써 무의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무의식의 잠재적인 힘을 설명하기 위해 익숙한 예를 들어보자. 무의식은 자동차에 비유될 수 있고 의식은 운전자와 같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자동차 자체에 있지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의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힘을 건드려서 우리가 선택한 영역으로 힘을 끌어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의식은 건축가와 같고 무의식은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정신적 재료를 쌓아둔 커다란 창고와 같다.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고 그 힘을 제공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골든룰 읽어드렸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비관적인 태도는 불행과 빈곤을 끌어들이고 열정은 행복과 행운을 끌어들인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열정을 갖고 행복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